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간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팬들은 곳곳에서 토트넘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관심은 비단 우리만의 짝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트넘 구성원 역시 한국과 한국 팬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콘테 감독이 무려 자신의 개인 SNS에 한국 일정 사진을 업로드하며 추억하기도 했고, 선수들도 저마다 이런저런 기억을 공유하고 있죠. 특히 브라질 대표팀 출신 히샬리송 선수는 한 달 새 한국을 2차례나 방문하며 찐한 한국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브라질 네이마르 선수와의 영상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마르 선수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유럽 축구리그는 늦은 여름에 시작해 최강자를 가른 후 한 달여 프리시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과 그의 전 동료 에릭 라멜라가 속한 스페인 리그의 세비야가 방문하면서 한국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간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앙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갔다가 황당하고 아찔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찾았던 토트넘과 세비야가 떠난 17일, 네이마르, 메시와 은바페를 포함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며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생제르맹은 지난 20일 2대1로 승리한 가와사키 프론탈레전에 이어 23일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우라와 레즈와 두 번째 경기를, 25일 파나소닉 스타디움에서 간바 오사카와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많이도 치르죠? 이들의 일정은 기자회견으로 시작합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열린 공식 일정이었는데요. 당연히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모인 팀인 만큼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까지 무려 2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일본 선수 중에 잘 아는 선수가 있는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고 축구를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등의 늘 던지는 질문이었거든요. 물론 생제르맹 선수들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각국의 대표 선수로 뛰는 스타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일본은 그다지 강팀이 아닌데다 일본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기자회견장에 있던 많은 일본 기자들은 선수들의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이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사건은 최근 유난히 문제되고 있는 치안 문제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8일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 일본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오픈 트레이닝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새로 부임한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의 지휘에 맞춰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진의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그런데 웬걸? 사건 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다고 하죠. 선수들이 모의로 팀을 나눠 경기를 하는 중에 관람석에서 웬 관중 하나가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선수들을 향해 질주하는데요. 물론 안전요원들은 황급히 정신을 차린 후 뒤늦게 진압에 나서긴 했지만 결국 난입한 관중이 선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메시가 직접 이를 제지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사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정말 넓은 아량을 베풀어 이해하는 겁니다. 경호원들은 이게 일이니까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관중 난입이 단번에 끝나지 않은 겁니다. 4-5명의 일본인들이 틈을 두고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와 선수들을 향해 다시 질주합니다. 결국 두 번째 사고 이후 경기장에서의 모든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선수들은 팬서비스, 훈련, 팀워크 발휘 등 어떤 곳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후 공개 훈련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개판 5분 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훈련을 중단했다가 시작하려 하면 누군가 다시 뛰어들고,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면 다시 누군가 뛰어드는 문제 상황이 지속된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쳐다보던 선수들은 결국 짜증을 내거나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수차례의 난입 중 저는 특히 네이마르 선수를 향해 달려들었던 관중이 눈에 밟혔습니다. 네이마르라고 괴성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든 일본인은 다행히도 빠르게 제압돼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 네이마르의 표정은 사색이 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그의 모습이 완벽히 이해됩니다. 네이마르가 6월 초 한국을 찾았을 때 그는 한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시내, 놀이공원 등 곳곳을 누볐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한 기자가
네이마르 하고 여길 보라는 듯 부르자 네이마루라며 허허실실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어 다음날 찾았던 용인 자연농원에서는 아예 경호원을 쉬라고 하고 브라질 대표팀 동료들과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자유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구의 경호원을 대동했던 그가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마음을 가졌던 건데요. 경호원 또한 이렇게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안전거리를 지키고 절제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하면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니 말 그대로 질색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지난달 한국과의 친선전 후 일본에 갔을 때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호텔에서만 지내게 하고 식사로 초밥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착한 네이마르는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비록 한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겉보기에는 얼추 비슷한 느낌인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나 한 달 만에 두 번째 일본을 찾은 이번에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일본의 치안 수준, 일본인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브라질 대표팀 동료 히샬리송과의 영상통화에서 이런 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대표팀 두 주축 선수가 아시아 이웃나라에 한 달 새 두 번이나 방문한 같은 조건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이 나온 것이죠. 그는 히샬리송에게 최악으로 마무리된 오픈 트레이닝 사태를 전하며 이런 일은 유럽에서도 흔하지만 나는 실망감이 커. 여기선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한 멋진 치안 수준이나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기까지 해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히샬리송 선수는 처음엔 다소 장난기 넘치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는지를 자랑합니다. 여의도 한복판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묵었던 최고급 호텔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손흥민이 쏜 한우 양념갈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기도 했죠. 그러나 금세 네이마르 형의 표정을 읽게 됩니다. 웃고는 있지만 쓸쓸한 그의 눈빛을 본 것인데요. 사실 네이마르는 한국 방문을 기점으로 요즘 매사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훈련 시간 1시간 반 전에 훈련장에 도착해 개인 훈련을 소화할 정도로 폼 올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파리 생제르맹 구단 관계자 역시 이런 그의 모습을 적극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에 참여해 가장 늦게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인지 그가 더 쓸쓸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집중을 높이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본 관중 난입 사태를 겪었으니 말이죠. 저 역시 지난 방한을 기점으로 네이마르 선수에 대한 호감이 커진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아무쪼록 그가 하루빨리 마음을 다잡고 훈련에 매진해 다음 시즌과 월드컵에서 멋진 플레이를 펼치길 기원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